자, 이제 이재명, 리짜이밍이 지금 재판을 많이 받고 있죠. 비록 이제 깜빵은 안 갔지만, 이제 지금 기소된 혐의가 몇 개고, 뭐 이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고, 지금 뭐 거의 일주일에 뭐 2번 많으면 뭐 3번일 수도 있겠지만 재판을 받고 있고, 아, 참, 진짜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이 코너의 제목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재명의 10죄.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10죄. 10가지 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죠. 네. 네, 이재명의 10죄. 발음 조심. 그래서, 아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총 재판에서 받고 있는 혐의가 총 10개입니다. 네. 그래서 10죄라고 한 거고, 이게 제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리가 뭐 어느 정도 돼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걸 이제 10가지 다 돼 있는 데는 제가 볼 때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좀 오래돼서 아마 그걸 빼놓고 이제 9개로 정리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재판 개수로 해서 뭐 6개로 하든지 이렇게 정리가 주로 돼 있어서 제가 이제 10죄로 저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1번,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조금 이제 오래됐으니까. 간단하게 내용들 다 설명드리려고 해요. 10죄니까. 예. 여러 번 얘기 나왔잖아요. 그 대선 당시에, 김문기 씨.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자의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또 하나는, 이제 본인 용도 변경.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거다. 이거 거짓말한 거.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허위 사실을 공포한 이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공직선거법 이거 자체로만 해도 법정형이 5년 이하예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대선 때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 433억. 이것도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사건도 간단한 게 아니다. 그리고 2번째, 백현동 개발사업이 일단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이 백현동 개발사업이 약간 이제 최근에 병합되고 하면서 조금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동 사업의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혐의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인데, 내용은 뭐 아실 거예요. 이거 그 김인섭 씨가 등장하는 그 사건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백현동, 대장동, 위례 구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사업자가 누군지 좀 다른 거고, 근데 백현동은 이제 그 김인섭 씨죠. 이 김인섭 씨가 하고 있던 이제 회사죠. 이 시공사한테 용도 변경에 이제 특혜를 줘서 이제 여기 김인섭 씨의 이 시공사 여기다가 이 상당 부분 이익을 이제 몰아준 부분. 이게 이제 배임이 된 거죠. 이게 배임이 된 이유는 당시에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아예 여기 백현동 사업에서 빠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산하의 도시개발공사면은 최소한 뭐 경쟁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뭐 더 나중 쉽게 얘기해서 김인섭 씨 회사에서 100억을 제시하면 도시개발공사가 50억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배제하고 여기다 용도 변경하면서 몰아줬으니까 이게 자체가 배임이라는 거고, 이해하셨죠? 배임죄 이제 배신죄입니다. 누구에 대한 배신이냐? 성남시에 대한 배신이죠. 성남시한테 예를 들어 딴 데서 더 싸게 들어오면 그만큼 성남시한테 이득이 될 거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쉽게 얘기해서 100억짜리, 누군 100억으로 입찰이 들어오고 누군 50억으로 입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50억을 입찰 주면 성남시한테는 예를 들어 한 50억 정도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50억 정도 성남시 피해 준 거잖아요. 이게 배임입니다. 성남시에 대한 배신행위죠. 본인이 몸담고 있는. 배임액은 한 200억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특경법상 배임. 5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형량은 무기징역도 가능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백현동 개발 사업하고 더해서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이 일종의 이제 이후 대장동 위례의 어떤 전초전이라고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하고 그다음 위례 개발 사업 비리 이 부분을 따로 띄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관련된 부분 혐의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지금 두 가지 혐의 말씀드렸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는 총 이 세 가지가 연루가 되는데. 내용은 뭐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예, 위례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이나 어쨌든 당시에 이제 특정 이제 컨소시엄한테 여기서는 이제 위례에서는 이제 남욱하고 이제 그 일당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위례 대장동 그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그 남욱 외에 그 일당들에게 마찬가지로 또 특정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분.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요 행위자만 달라진 거지.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발 사업 비리를 같이 공모한 부분이죠. 위치만 다 다른 거죠. 백현동, 위례, 대장동.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에 대한 또 배신이겠죠. 물론 이제 대장동에서는 또 도시개발공사가 유동규가 끼기도 하지만 뭐 그게 뭐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있던 죄가 없던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남욱과 김만배 그 일당들에게 이득이 돌아간 거는 맞으니까 그러면 더 경쟁적으로 잘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이 배제된 거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성남시에 대한 배신 행위죠.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래서 검찰이 추산한 걸로는 대장동이 651억, 그리고 위례가 211억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배임 액수가, 그러니까 이재명, 리짜이밍이 이제 배임 혐의로서 받는 금액, 아까 신문에 뭐 4천 몇백, 그건 이제 그 총 전체적인 그 범죄 수익, 저기 김만배랑 뭐 유동규랑 이 사람들 범죄 수익을 의미하고 이제 배임죄에 해당하는 배임 금액을 또 따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검찰이 추산하고 있는 게 백현동이 한 205억쯤 되고요. 대장동이 651억, 그리고 위례가 한 211억 정도 됩니다. 사업 구조는 다 똑같고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은 왜 여기서 들어가냐면 이거는 이 환수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651억, 위례 211억 이 부분을 환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몰수 관련된 규정들이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에 있고, 특경법사 배임죄하고 별도로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가 어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특정 제3자에게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별도의 또 규정이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도 여기서는 위반 혐의에 이제 추가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과거 부패방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이름이 바뀌고 내용이 좀 보완된 그런 내용들인데, 이 두 가지 법률에 다 위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바로 대장동 위례 사업 비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죄 혐의가 또 3개가 추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남FC 또 후원금 사건이 있죠.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거는. 제3자 뇌물죄 또 2개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성남FC 사건부터 설명을 드리면 관련된 혐의는 이제 2가지입니다. 이건 특가법이에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관련 이제 제3자 뇌물죄고요. 그리고 범죄 수입 은닉 규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2가지 혐의에 해당하고,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과거 성남시에, 저도 이제 분당에 좀 오래 살았어서 그 위치들을 다 알고 있는데, 분당에 이제 정자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정자동에 이제 파크뷰라는 아파트부터 해서 쭉 이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하나 산업벨트처럼.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네이버 사옥도 있고, 그다음 두산 이제 신사옥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이 기업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당시에 이 기업들이 이제 이 사옥을 짓거나
그 관련 거기 분당 정자동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인허가 관련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뭐 용적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땅 지목 변경일 수도 있고 이런 본인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제 청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부정한 청탁입니다. 제3자 뇌물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짜이밍 이재명은 이거를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돈은 이제 나하고 특수 이해관계라고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성남FC에 줘라. 그래서 성남FC에 133억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갔죠. 요 기업들한테서. 예. 그래서 이거는 성남FC하고 이재명은 당연히 특수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구단주라고 막 가서 뭐 막 사진 찍고 맨날 그랬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뭐 성남FC가 뭐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 꿈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성남FC가 받은 건 이재명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제3자 뇌물죄의 성립 과정인 거고 그렇게 해서 제3자 뇌물죄가 현재 혐의로 이건 이제 수원에서 지금 재판을 이거는 이것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범죄 수익 여기서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아까 성남시에 이게 흘러 들어갔잖아요. 성남FC에. 그래서 이 133억이 성남FC로 흘러 들어가서 또 다르게 활용되는 부분 이런 거 자체가 범죄 수익의 어떤 은닉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법까지 위반을 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혐의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제 3개 남았죠? 다음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인데 여기도 금액이 이제 800만 불 정도 되니까 이것도 한 100억쯤 돼요. 100억쯤 되고 요 내용 잘 아시죠? 그 그 쌍방울이 이제 북한하고 어떤 사업을 좀 많이 해보려고 스마트팜이니 뭐 이런 얘기를 오고 갔잖아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재명도 당시에 북한도 좀 가야겠고 북한 가려고 그때 다시 안달이었죠. 당시에 어떻게든 이런 평화와 관련된 가짜 평화 이미지를 좀 더 씌워보기 위해서 근데 당시 경쟁자들이 많았어요. 뭐 박원순도 있고 당시 그 최문순 지사도 약간 어떤 평화 이미지에 있어서는 이재명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인데 본인이 이제 애가 탄 거지. 나도 북한 좀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가려던 차에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 또 대북 사업도 좀 하려던 차에 그럼 이거 내가 해봐야겠다. 쌍방울에서 내가 해봐야겠다 하고 그럼 북한에다 이 사업 비용을 미리 지불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다 합쳐서 한 800만 불 정도 되는데 이제 방북 비용까지 포함돼서 북한에 그 비용을 지급하고 그럼 경기도에 할 부당한 청탁은 뭘까요? 쌍방울이 할 부당한 청탁? 간단하죠. 그냥 사업에 끼워달라는 거죠. 내가 하게 해달라. 예전에 뭐 정주영이 소떼 몰고 갔듯이 뭐 아이디어 자체가 뭐 경기도에서 나왔던 그 스마트팜이 뭐 다른 사업들 여기에 나 이제 하게 해달라. 그런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비용은 북한에 이제 자기들이 대납을 해준 거죠. 그러면 아까 성남FC는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지만 그 북한에 준 게 왜 이재명한테 준 거지?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목매달았던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북한에 목매고 있잖아요. 북한에 목매고 중국에 목매고 리짜이밍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북한 억압하지 말고 아니 지금 엊그제도 지금 북한이 지금 위성인지 뭔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우리 머리 위로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인데 북한을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북한하고 리짜이밍은 특수의 관계가 맞죠. 그럼 북한한테 준 것도 이재명한테 준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리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요. 하나 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외국환 거래법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아주 추잡하게 송금을 했죠. 뭐였더라? 어디 이런 책 같은 데 찢어서 넣었대나 이런 내용도 있고 아무튼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이 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9개죠. 9죄. 마지막 10죄. 요즘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위증교사 사건이죠. 이 위증교사 사건이 사실 좀 복잡해요. 사실관계가.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냐하면 위증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위증교사니까 누구한테 위증을 시킨 거잖아요. 그 위증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건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이 그 위증 누군가 그 김모 씨인데 김모 씨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건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10조에 포함되는 거 말고 대법원에서 뭐 어쩌다 무죄가 난 사건인데 그것도 사실 의문이긴 한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서 그 공직선거법 사건의 어떤 중심이 됐던 그게 이제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하고 계속 연계가 되는데 그것까지 뭐 너무 복잡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당시에 어떤 고소 사건을 이제 완전 이재명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냥 이재명만 그 잘못된 어떤 범죄의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성남시에서 공모를 했다. 이런 걸 들은 사실이 있다고 재판 가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때 성남시 쪽에서 당시 이제 김병장 시장이 있었는데 성남시에서 나 완전 이재명 변호사죠. 그때 나 완전 죽이려고 요 내부적으로 막 서로 막 공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나는 이제 그런 걸 들은 적이 있다. 좀 그렇게 얘기 좀 해줘.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거죠. 이 지금 김모 씨는 당시에 이제 그 김병장 시장의 이제 수행비서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시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좀 해줘.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를 한 거죠. 교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최근에 이슈가 됐죠. 이제 병합 안 돼서 이제 판단하기로. 그래서 이 위중교사 사건이 상당히 이재명 정치 생명을 좌우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이미 잘 나와 있듯이 위중교사죄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죄까지 해서 총 10가지 이제 지금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받고 있고, 뭐, 이제,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또 쳐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 많죠. 참, 진짜 10죄인데, 참 이런 죄를 저지르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저는 이제 그냥 있는 내용만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뻔뻔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 이슈에 말씀드렸지만 또 국민의 법정을 운운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시간 끌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선거 법정을 지금 또 들먹이면서 또 총선이든 대선이든 출마해서 면죄부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좀 황당하고 좀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법부에서 좀 신속하게 이 10죄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